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미국 CBS, 한국 CBS 아니에요? 왜요? 어이없이 빵 터지네요. 아재 개그가 또 여기서 터지죠. 미국 3대 방송 뭐 이런 게 있어요. ABC, NBC, CBS 이렇게 있고 한국에서 CBS는 기독교 방송을 말하는 거고요. 유력한 외신이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하고 CBS라고 하면은 결혼식에 어떤 구분 짓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세계적인 언론사입니다. 근데 그 외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 핵심에는 이제 한미 관계,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하고 28일 날 회담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박근혜까지 해왔던 그 북한과 이렇게 척을 지는 외교, 그리고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 있으면서 그런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집중됐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드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요. 등등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질문을 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 이런 거. 네. 이게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즈음에서 환수하려고 했던 거를 이명박이 연기시키고 17년에 원래 네. 환수하기로 했던 거죠. 올해네요, 올해. 박근혜가 또 연기시키고 네.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이것도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작권 환수는 당연한 일이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유지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네, 그러니까 염원이죠. 네. 당연히 환수돼야 되는 거를 이명박 박근혜가 이거를 다시 연장시킴으로써 이게 약간 물거품 된 측면도 있고, 다음에 비핵화가 진전됐을 때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CBS와 워싱턴 포스트가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어떤 정상 간의 회담을 할 때 반드시 언론이 먼저 움직입니다. 특사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특사는 공식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물론 이제 미국의 특사는 월급 받는 특사입니다. 우리나라 특사하고는 좀 자원봉사자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정식 공무원입니다. 미국의 특사는.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자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미국의 언론들은 항상 정상회담 전에 움직여요.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들을 미리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답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상이 갖고 있는 생각에 허점들을 파고 들어가는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미국이. 이번에도 워싱턴 포스트하고 CBS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남북 문제, 사드 문제, 전시작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만 되고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타진을 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기사들을 써대고 임의 기사들을 써대서 근거도 없는 기사를 써서 한민족들을 지금 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트럼프는 사실 한반도 관심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드도 본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한반도에 사드가 설치되든 하든 자기가 로비를 먹어본 게 없는 거야. 전 정부에 끝난 거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서 뭐 이번에 사드 문제가 빠질 수도 있다. 나 관심 없다. 나 그냥 멕시코 장벽이나 세울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드나 이런 거에 트럼프가 지금 고민할 여유가 없어. 실제 현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탄핵 지금 위기에 있는데 무슨 씨발 사드 갖고 두 발이니 네 발이니 이 짓 하고 있겠어 대통령하고 쪽팔리게. 신비다운 그런데 명쾌한 해석입니다. 자, 특보가 한 방 던졌어요. 우리 특보가. 이 특보는 특보가 던진 걸 지금 극우 세력들이 미친 새끼들이 진짜 확장도를 입수생 조사버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얘기했지만 서희의 단판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문정인이. 그 이야기는 지금 연속 2번 내피로 그러니까 나갔기 어쨌든 때문에. 그런데 이걸 딱 던지니까 미국이 의중을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언론들이. 네. 그런데 대통령이 문정인 얘기나 나랑 비슷해 하고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 이게 굉장히 고도 수준 높은 정치 행위인데요. 서로의 의중을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가는 바로 동북아 패권을 나한테 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핵을 철수해도 씨발 내가 할 거고, 정공단을 해도 내가 할 거고, 동북아 평화를 해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도와줘. 원래 니네들 도와주기로 했잖아.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우리 한민족이 할게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던졌고 이거는 정말 우리 한민족의 자존감을 높여준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고요. 문정인 의중 떠보기도 아주 좋았고요. 특보 얘기도 굉장히 좋고 이것은 결국은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과 맞물려서 하나에 빗나가지도 않는 오히려 더 치고받고 하는 걸 보면 문정인 특보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치고받고 보완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난 건 이 나라 개새끼들, 극우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나라 대표가 가서 협상하러 갔어. 근데 등다리에다가 있잖아. 도끼를 꽂아버린 거야. 그럼 국내에서 협상 잘하고 오라고 국내 분위기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허위사실 유포해서 국내에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결국은 적이죠. 프락지죠. 친미파죠. 정말 전 잘하고 있다. 이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유지를 받아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번에 굉장한 협상을 해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펼쳤던 외교적인 정책이 예. 동북아 균형자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세력들의 힘의 균형 추 역할을 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인 안정 체제를 가져가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거고 그 당시에도 극우 보수 언론들은 엄청나게 씹어댔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 이 조그만 약한 나라가 무슨 균형자야? 헛꿈 꾸지 마. 막 이런 식이었어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아까 이제 신비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미국은 트럼프를 통해서 일관되긴 외교 정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근혜 때와 비슷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미국산 박근혜. 네, 미국판 박근혜. 미국판 박근혜라 지금 그 외교력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트럼프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권력자들은 언론과 그 다음에 네오콘 군산복합체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들이 지금 굉장히 좀 그 강한 힘들을 갖고 있고 사실 지금 요즘 미국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전까지는 오바마 때까지는 미국이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한을 소극적으로 압박하면서 북한을 내팽개쳐 놓는 거예요. 북한이 나 좀 바라봐라고 아무리 외교무대건 군사력으로 시위를 해도 그냥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지칠 때까지 북한이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무시하겠다. 그러면 니들이 대화의 장이 나오겠지? 다 포기하고. 이런 생각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전략적 비인내 정책으로 지금 급선회를 하고 있어요. 전략적 비인내 정책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전쟁이냐 대화냐. 그런데 미국은 대화를 택하지는 않아요.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존립에 그 문제가 생겨요. 패권 국가로서의. 그러면 전쟁 쪽으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CBS 워싱턴 포스트와의 이런 대담을 통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미국과 북한에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북한이 저렇게 무력을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압박과 제재를 같이 하겠다라고 미국에게 신호를 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으로부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눌러놓고요.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그 압박과 제재라는 말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연내 북한과 대화를 하기를 자기는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견에 동조해서 압박과 제재를 할 거야. 그렇지만 나의 뜻은 북한과 평화적인 회담을 갖고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데리고 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몇 가지 뉴스들이 같이 튀어나오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CBS 인터뷰 후에 정세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게 시진핑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드 보복을 철회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보로 떴기 때문에 한 줄만 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의
발맞춰서 북한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우리 남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표를 해요. 처음이었어요. 공식적인 메시지. 이거 마차님 그 메시지 이거 어떻게 봤어요? 조평통의 대변인이 현재 남조선 당국자의 불순한 언동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북남 관계 개선에 대해 역설을 하면서 내들었던 공약과는 상반되게 우리의 핵 무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드는 못된 소리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 조평통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남조선을 상대로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조평통이. 그 조평통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남한의 실권자, 권력자 이런 지시대명사를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스탠스를 제대로 해라, 자세를 똑바로 해라.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민족과 촛불 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라고. 북한이 참 촛불 민심을 거론을 해요. 나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는 저는 물론 이제 남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에요. 글 내용은. 그런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이거는 남한을 비판한다고 볼 수 없고요. 남한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거라고 봐요. 미국에 그 들러붙지 말고 니들 남한 애들 우리하고 평화 회담을 해. 회담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들과 인터뷰하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트럼프와 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생긴 거예요. 북한의 입장이라는 카드가. 그게 없을 수 있었는데 북한이 때맞춰 이런 메시지를 보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아마도 트럼프와 회담을 하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한 30%는 주고 한 5, 60%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네. 북핵 문제는 사실은 남한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미국용이잖아요. 네.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국제적 역학 관계에 있는데 그게 중재를 해야 될 대한민국 정부의 이명박근혜는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면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말려 죽이기 작전했는데 결국에는 핵 개발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네. 핵 개발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았던 거잖아요. 지난 9년 네. 훨씬 더 많이 개발돼 있죠. 그러니까 외교의 주도권은 사실은 북미 관계를 풀 사람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문재인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를 조종자 역할로 나서겠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운전자론. 그 관점에서 맞습니다. 봐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그 우리 명종님 전쟁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중국의 핵이 약 60개 정도가 있고요. 러시아에 4만 개 정도가 핵미사일이 있고요. 미국이 2만 3천 개 될 겁니다. 인류의 핵의 80%가 한반도에 있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네. 네. 못합니다. 전쟁 못해요. 북한을 미국이 때린다고요? 미국에서 북한 때린단 말 단 어떤 새끼도 한 번 없어요. 국내 언론들이 다 굴절시켰습니다. 군 마피아들이 확대 만들었습니다. 절대 때리지 않고요. 만약에 이 북한이 왜 핵을 만들려고 했냐는 건 우리에서도 강의가 나간 적이 있어요. 새날에서도. 김진양 교수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는 좌익권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완성시키고 ICBM까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군비를 감축하고 경제 성장을 남한을 때려잡겠다. 20년 안에 때려잡겠다. 남한의 경제를. 핵만 완성되면 모든 군비를 축소해서 경제 쪽에 쏟겠다라는 게 지금 김정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핵은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국가가 먼저 전쟁을 할 수, 핵은 자위권이에요. 핵 보유국들이요 공용용으로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도. 그러니까 자위권이란 말이에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특히 만약에 강대국들이 북한을 둘러싸서 핵을 못 쓰게 할까봐 ICBM이 필요한 겁니다. ICBM을 성공하는 순간 누구도 북한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거고요. 이건 협상용이고 또는 동북아의 평화 균형론을 잡기 위한 핵이지 북한이 핵을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나요? 오히려 더 일어납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동안에 지난 2000년 동안 외세에 당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그 문제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거론되고 그래서 전작권도 아까 전작권 얘기하려다 그 얘기한 거예요. 전작권 한 수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우리의 자유권을 높이는 겁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면 미국이 전쟁하라면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이 전쟁하라 해도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미리 문턱에서 절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그렇죠. 2001년 DJ 동부 때도요.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이때도 대북 정책하고 MD가 핵심 의제였어요. 근데 그때도 부시는 이전에 클린턴하고 DJ가 대북 포용 정책을 전면 만들었던 거를 전면 폐기를 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의 DJ께서는 노라고 하셨죠. 당장 성공적인 회담은 가능했지만 국익 손실이 막대할 거 알면서도 그 앞에서 미국 앞에서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에도 언론에서 한미 관계를 문제를 엄청나게 걱정을 했지만 이후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럼요. 예. 그러고 나서 북한 가서 와인 쫙 마셔버렸잖아. 폼 나게 한민족끼리. 이번 그 WC 화장실 아니에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CBS 합쳐서 이제 WC 워터 클로젯. 근데 그 사람들의 질문이 사실은 이번에 그 문정인 특보와 트럼프 경로 가짜 뉴스를 만든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의 스탠스하고 똑같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론 새끼들은 미국 편 들고 있고 그리고 CBS나 이 WP 두 회사는 미국 편 들고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질문이. 이 미국 언론사들이 와서 정말 극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함정을 판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함정을 팠는데 유유히 허공답보에 신공을 펼쳐서 지나가 버렸지. 이런 것도 있어요.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CBS 인터뷰에 조금 부족한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부족한 듯이 하고 한쪽 진영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줘야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회담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 지금 실제로 정권 바꿨던 이 민주 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미국한테 가서 이걸 받아오라고 한다라고 그게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완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외교를 완전체로 만들려면 그런 역학관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교적인 수사를 사용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채가 안 잡혀야 돼.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그런 거로 봐줘야 돼요. 이거를 진보에 계시는 분들도 야 또 문재인 뭐 예전처럼 이렇게 뭐 보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럴 외교적인 줄 수사입니다. 예. 핵심은 딱 하나야. 민주 진보 진영의 인권 변호사 출신의 상당히 반미적인 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약간 검증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에 대한 덕이 있냐 없냐. 예. 아, 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협상은요, 원래 협상 전에는 높은 단위로 요구를 하고 협상에서 서로 양보하는 게 협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있다. 나 관심 없다. 나 그냥 멕시코 장벽이나 세울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드나 이런 거에 트럼프가 지금 고민할 여유가 없어. 실제 현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탄핵 지금 위기에 있는데 무슨 씨발 사드 갖고 두 발이니 네 발이니 이 짓 하고 있겠어 대통령하고 쪽팔리게. 신비다운 그런데 그 명쾌한 해석입니다. 네, 자 특보가 한 방 던졌어요. 우리 특보가. 이 특보는 특보가 던진 걸 지금 극우 세력들이 미친 새끼들이 진짜 확장도를 입지등 조사버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얘기했지만 서희의 단판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문정인이.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연속 2번 에피로 그러니까 나갔기 어쨌든 때문에. 그런데 이걸 딱 던지니까 미국이 의중을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언론들이. 네. 그런데 대통령이 문정인 얘기나 나랑 비슷해 하고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 이게 굉장히 고도 수준 높은 정치 행위인데요. 서로의 의중을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가는 바로 동북아 패권을 나한테 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핵을 철수해도 씨발 내가 할 거고 정공단을 해도 내가 할 거고 동북아 평화를 해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도와줘. 원래 니네들 도와주기로 그랬잖아.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우리 한민족이 할게.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던졌고 이거는 정말 우리 한민족의 자존감을 높여준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고요. 문정인 의중 떠보기도 아주 좋았고요. 특보 얘기도 굉장히 좋고 이것은 결국은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과 맞물려서 하나의 수상 간의 회담을 할 때 반드시 언론이 먼저 움직입니다. 특사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특사는 공식적인 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물론 이제 미국의 특사는 월급 받는 특사입니다. 우리나라 특사하고는 좀 자원봉사자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정식 공무원입니다. 미국의 특사는.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자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미국의 언론들은 항상 정상회담 전에 움직여요.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들을 미리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답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상이 갖고 있는 생각에 허점들을 파고 들어가는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미국이. 이번에도 워싱턴 포스트하고 CBS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남북 문제, 사드 문제, 전시작전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만 되고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타진을 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기사들을 써대고 임의 기사들을 써대서 근거도 없는 기사를 써서 한민족들을 지금 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 언론들이. 트럼프는 사실 한반도 관심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드도 본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한반도에 사드가 설치되든 하든 자기가 로비를 먹어본 게 없는 거야. 전 정부에 끝난 거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서 뭐 이번에 사드 문제가 빠질 수 빗나가지도 않는 오히려 더 치고받고 하는 걸 보면 문정인 특보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치고받고 보완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난 건 이 나라 개새끼들 극우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나라 대표가 가서 협상하러 갔어. 근데 등다리에다가 있잖아. 도끼를 꽂아버린 거야. 그럼 국내에서 협상 잘하고 오라고 국내 분위기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허위사실 유포해서 국내에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결국은 적이죠. 프락지죠. 친미파죠. 정말 전 잘하고 있다. 이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유지를 받아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번에 굉장한 협상을 해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펼쳤던 외교적인 정책이 네. 동북아 균형자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세력들의 힘의 균형 추 역할을 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인 안정 체제를 가져가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거고 그 당시에도 극우 보수 언론들은 엄청나게 씹어댔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 이 조그만 약한 나라가 무슨 균형자야? 헛꿈 꾸지 마. 막 이런 식이었어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아까 이제 신비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미국은 트럼프를 통해서 일관되게 외교 정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근혜 때와 비슷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미국산 박근혜. 네. 미국판 박근혜. 미국판 박근혜라 지금 그 외교력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트럼프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권력자들은 언론과 그 다음에 네오콘 군산복합체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들이 지금 굉장히 좀 그 강한 힘들을 갖고 있고 사실 지금 요즘 미국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전까지는 오바마 때까지는 미국이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한을 소극적으로 압박하면서 북한을 내팽개쳐 놓는 거예요. 북한이 나 좀 바라봐라고 아무리 외교무대건 군사력으로 시위를 해도 그냥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지칠 때까지 북한이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무시하겠다. 그러면 니들이 대화의 장이 나오겠지? 다 포기하고. 이런 생각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전략적 비인내 정책으로 지금 급선회를 하고 있어요. 전략적 비인내 정책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전쟁이냐 대화냐. 그런데 미국은 대화를 택하지는 않아요.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존립에 그 문제가 생겨요. 패권 국가로서의. 그러면 전쟁 쪽으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CBS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이런 대담을 통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미국과 북한에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북한이 저렇게 무력을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미국 CBS, 한국 CBS 아니에요? 왜요? 어이없이 빵 터지네요. 아재 개그가 또 여기서 터지죠. 미국 3대 방송 뭐 이런 게 있어요. ABC, NBC, CBS 이렇게 있고 한국에서 CBS는 기독교 방송을 말하는 거고요. 유력한 외신이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하고 CBS라고 하면은 결혼식에 어떤 구분 짓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세계적인 언론사입니다. 근데 그 외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 이 핵심에는 이제 한미 관계,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하고 28일 날 회담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박근혜까지 해왔던 그 북한과 이렇게 척을 지는 외교 그리고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 있으면서 그런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집중됐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드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요. 등등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질문을 했어요. 전시 작전 통제권 이런 거. 네. 이게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즈음에서 환수하려고 했던 거를 이명박이 연기시키고 17년에 원래 네, 한수하기로 네. 했던 거죠. 올해네요, 올해. 박근혜가 또 연기시키고 네.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이것도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작권 환수는 당연한 일이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유지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그러니까 염원이죠. 네. 당연히 환수돼야 되는 거를 이명박 박근혜가 이거를 다시 연장시킴으로써 이게 약간 물거품 만든 측면도 있고 다음에 비핵화가 진전됐을 때는 개성공단을 제기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CBS와 워싱턴 포스트가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어떤